오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1월 31일 화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망관부 조댓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으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 이 CNN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오는 5월달 있지 않습니까? 5월달쯤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멀전시를 아마도 끝낼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20년도 3월달부터 2월 말쯤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를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대략 한 3년이 지났거든요. 이렇게 3년이 지난 다음에 올해 한 5월달쯤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를 이제는 끝낼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면서 아마도 5월 11일쯤에 끝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비상사태가 끝난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있지 않습니까? 이 무료 접종은 이제부터 무료 접종을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굉장히 또 많은 것들이 또 바뀔 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이면서 미국 내에서는 의료 체계 같은 것들이 많이 좀 퍼주는 게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 비상사태가 끝난다고 하면은 좀 더 많이 내야 할 것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계속해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이면서 지금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폭증하는 것은 없었어요. 다시 말해가지고 대유행은 없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번 겨울만 잘 지난다고 하면은 아마도 5월달쯤에 이제 봄이 온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멀전시는 아니다. 이제 팬데믹은 아닐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5월달부터 이 비상사태를 해제를 한다고 하면은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거의 없는 것 같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보더라도 올 겨울만 지난다고 하면은 요번 봄부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이제 끝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계속해서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감 수준까지 지금 많이 약해진 상태이다 라는 그런 뉴스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올 봄부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이제 완전히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이제 한 3, 4개월만 더 참으면 될 것 같아요. 한 3, 4개월만 더 참는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지긋지긋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야, 이제 3년 동안이나 이렇게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길었죠. 굉장히 길었는데 여러분들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저도 이렇게 축하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잘 건강하게 버텼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단계를 이제 조만간 끝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로이터 통신에서는 러시아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이 바흐무트 있지 않습니까? 이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가 여러 마을들을 다시 자신들이 이제 빼앗았다 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싸우면서 마을들을 계속 점령을 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좀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USA 투데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뉴욕 하원 의원 있지 않습니까? 조지 산토스 허위 학력, 허위 직장, 그리고 자신의 태생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은 무슨 유대인이라는 둥, 옛날에 뭐 헐로코스트를 당했었던 조상이 있다라는 둥, 뭐 굉장히 좋은 아이빌리그 대학교가 나왔다라는 둥, JP모건이나 이런 파이낸셜 서비스에서 일을 했다는 둥, 그런 거짓말을 엄청나게 해댄
이 졸지 산토스가 커미리에서 리자인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잠시 이렇게 물러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수많은 거짓말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뭐 비난도 받고 있고, 그리고 이 하원 의원에서 내려오라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버티다가 이 졸지 산토스가 이 하원 의원장 있지 않습니까? 맥칼티랑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얘기를 한 뒤에 졸지 산토스는 우선 커미리에서는 이제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저도 뭐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잠시 이렇게 물러난 상태에서 지금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일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하면은 하원 의원직으로 다시 복귀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국말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우선 한 발짝 물러난다고 합니다. 뭐 일단 사임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물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졸지 산토스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판결이 내린다고 하면은 다시 투표 같은 걸 해가지고 졸지 산토스는 아마도 이제 리자인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LA 커머스 지역이 있거든요. 이 LA 커머스 지역에 있는 커머스 카지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카지노거든요. 저도 예전에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놀았었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 포커 같은 거 하고 그런 데거든요. 카지노인데 이곳이 어제 새벽 4시 어제가 아니구나. 오늘 새벽 4시에 어느 한 남성이 칼을 들고 와가지고 위협을 하게 되면서 이 커머스 카지노가 완전히 이바큐에이트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바큐에이트 되면서 한 5시쯤에 완벽하게 이 커머스 카지노가 이바큐에이트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칼을 든 남성은 커머스 카지노 안에서 바리케이트를 해가지고 경찰과 지금 대치 상태에 있다고 하네요. 지금 뭐 수화팀도 오고 뭐 경찰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이 남성을 제압을 하려고 계속 이렇게 대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뉴스에 봤었을 때 아직까지도 대치 중에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왔었거든요. 내일 뉴스 한번 또 본다고 하면은 새로운 소식 또 한번 알려드려 보고요. 그러면서 여기 LA 동쪽으로 해가지고 폰타나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폰타나에 있는 어느 한 편의점에서 390만 달러의 로또가 당첨이 됐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폰타나를 지나시거나 아니면 이 폰타나에서 이제 사시는 분들이 이 폰타나 지역에서 로또를 사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로또 한번 체크업 해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지금 이렇게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아마도 5월 달쯤에는 금리 올리는 것을 이제 파우스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연준에서는 오늘부터 FOMC를 하거든요. 오늘 FOMC를 시작을 해가지고 내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2월 1일이죠. 내일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서 내일 여기 LA 시간으로 아침 한 11시쯤에 이 금리를 얼마만큼 올리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할 거거든요. 내일 FOMC 금리 얼마만큼 올리는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또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출렁일 텐데 아마도 이 연준에서는 0.25%만 베이비 스텝으로만 금리를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이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가지고 쿨다운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작년 6월달 있지 않습니까? 작년 6월달 미국의 집값이 피크를 찍은 다음에 지금 본다고 하면은 대략 한 2.5% 정도 집값이 내려간 상태이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어제 미국 주식시장은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한 뒤로 이제 마켓에서는 이제 모든 데이터들을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되면서 다시 지금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서도 수많은 기업들에서 이제 또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실적 발표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또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또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월스트리트존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GM 주식 있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 기업인 이 GM의 주식이 지금 또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GM에서는 서플라이 체인이 좀 항상 문제가 많지 않았었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그리고 이 전쟁 상황이 지나면서 이 공급 문제가 굉장히 좀 심했었거든요. 반도체 문제도 좀 심했었고 그런데 이 모든 이 공급 체계들이 다시 계속 이제 풀리고 있으면서
GM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GM의 주식이 또 많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장비 기업인 카터필러 있지 않습니까? 이 카터필러의 매출이 20% 정도 이제 상승을 했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UPS 있지 않습니까? UPS에서는 이제 조금씩 매출이 지금 떨어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침체기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이거든요. 조금씩 이렇게 비즈니스들이 슬로우 다운 되면서 이 UPS 배달 업체죠. 택배 업체인 이 UPS가 조금씩 이렇게 또 슬로우 다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맥도날드를 본다고 하면은 맥도날드에서는 새로운 메뉴를 계속 이렇게 내놓으면서 세일즈가 매출이 지금 계속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워싱턴 포스트를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인텔 치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크림 반도까지 모두 다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크림 반도까지 모두 다 되찾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텔 치프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뭐 CIA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제발 좀 그렇게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더 가디언을 본다고 하면은 더 가디언에서는 이런 뉴스를 지금 메인으로 올려주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서 유니언이 있지 않습니까? 레이버 유니언들을 이제 만드는 것을 계속해가지고 막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한국말로 한다면은 노조라고 하죠. 만약에 기업들에서 이렇게 또 노조가 생긴다고 하면은 기업들한테는 나쁠 수밖에 없거든요. 일하는 사람들의 파워가 더 커진다고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또 커스트 같은 게 더 많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일하는 사람들의 힘이 너무나 커진다고 하면은 기업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방향을 정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가지고 노조 생기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더 힐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졸지 산토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싸가지 없게 이렇게 또 사진이 올라오고 있는데 졸지 산토스가 우선은 상임위원회 이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물러난다고 합니다. 리자인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물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 졸지 산토스에 대한 뉴스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팍스 뉴스에서도 이 졸지 산토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졸지 산토스가 거짓말로 지금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하원 의원으로 이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공화당 내 조차에서도 이 자식 좀 내려와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이렇게 또 많아지고 있으면서 어쨌든 간에 이 졸지 산토스는 하원 위원장 맥칼티랑 얘기를 한 뒤로 우선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내려온다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내려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빨리 좀 내려와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investing.com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미국 주식시장 잘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2%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S&P 500도 0.6%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1%가량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인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GM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GM에서는 공급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으면서 지금 GM의 주식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투자자들은 오늘 연준에서 이 FOMC를 하면서 이제 내일 이 금리를 얼마만큼 올릴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또 발표를 할 텐데 그거를 기다리면서 지금 투자자들이 이제 조금씩은 이렇게 주식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또 좀 이제 나스닥 같은 것들 기술주들이 좀 많이 이렇게 또 하락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같이 하락을 하는 게 있죠. 비트코인도 어제 한 4%가량 급락을 하게 되면서 23,000달러대가 다시 깨졌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미국 뉴욕 증시를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이 FOMC는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이제 내일 이 동부 시간으로 이제 1시에 끝난다고 하거든요. 동부 시간으로 1시에 끝나고 LA 시간으로 이제 11시에 끝나게 되면서 그때쯤에 이 FOMC에서 연준이 얼마만큼의 금리를 올릴지에 대해 가지고 발표를 한다고 해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미국의 주식 시장이 많이 출렁일 텐데 모두 다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연준에서는 0.25%만 이제 금리를 올릴 것 같다. 베이비 스텝으로만 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만 올린다고 하면은 미국의 주식 시장은 그렇게 많이 출렁이지 않고 이제 조금씩 잘
오를 것 같고요. 근데 그에 반해 가지고 만약에 연준에서 0.5%로 이렇게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좀 많이 이렇게 뚝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뚝 떨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준에서는 금리를 또 많이는 올릴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침체기에 있거든요. 침체기에 있고 계속해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습니다. 잘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더 침체기에 빠뜨릴 이유는 없거든요. 그것은 미국한테 더 위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IMF에서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또 상승을 했다, 올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전에 예상을 했었던 거는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한 2.7%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0.2% 정도 올려가지고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9%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침체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석유 재벌 엑소모빌 있지 않습니까? 엑소모빌이 작년에 얼마만큼의 순이익을 거뒀냐고 하면은 역대 그러니까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뒀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시작이 된 작년 2월달부터 시작이 된 러시아가 일으킨 이 전쟁 때문에 전 세계 오일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거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런 오일 기업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엑소모빌도 이렇게 사상 최대 흑자를 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엑소모빌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이 쉐보론 있지 않습니까? 쉐보론에서도 이 순이익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해요. 지금 오일 기업들이 어마무시하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작년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전 세계 이 경제 성장률을 본다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미국, 중국, 그리고 이 유럽을 볼 수가 있는데, 작년 경제 성장률을 본다고 하면은 정말 오랜만에 유럽 있지 않습니까? 유럽이 중국하고 미국을 제치고 이 경제 성장률에서 이겼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유로존을 본다고 하면은 작년에 이 경제 성장률이 3.5%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중국의 3.0보다 더 높은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2.1%보다 이제 더 높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유럽이 이렇게 주요 국가들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애플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애플이 2019년도 1분기 이후로 처음으로 매출이 감소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박스콘 공장을 봉쇄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아이폰 생산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문제가 있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지금 이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 1분기 이후로 처음으로 매출이 줄어들 것 같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위터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한 이 트위터에서 온라인 상에서 결제하는 방식 있지 않습니까? 결제를 하는 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만약에 트위터 페이 같은 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대박이 났었던 게 바로 페이팔이거든요. 페이팔을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공동 창업을 해가지고 이제 만든 것인데, 만약에 이 트위터 페이라는 게 나온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처음으로 만들었었던 이 페이팔이랑 경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윤 창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를 함으로 해가지고 똥을 밟은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똥을 밟았지만 이 똥을 된장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트위터 페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 페이팔이랑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을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테슬라에서 이 전기차 가격을 엄청나게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인하를 한 뒤로부터 이 포드에서도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이 전기차 가격을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는 이 전기차 경쟁이 지금 과열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이 전기차 시장이 과열이 되면서 경쟁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를 본다고 하면은 원자재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른 상태이거든요. 오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내리다 보니까 이런 전기차 업체들에서는 수익률 있지 않습니까? 네, 수익률이 굉장히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포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포드의 주가는 가격을 내리게 되면서 포드의 자동차의 가격을 내리게 되면서 포드 주가도 같이 내려갔거든요. 네, 어떻게 될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완승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화웨이 있지 않습니까? 화웨이에 미국에서 이제 수출하는 것을 완전히 지금 막겠다라고 이렇게 또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에서부터 이제 화웨이로 이제 부품 같은 것들을 수출을 하는 것을 이제 완전히 막겠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중국을 견제를 계속 심하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화웨이는 이제 완전히 망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미국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랑 하원 의원장 맥카티 있지 않습니까? 이 하원 의원장이랑 내일 이제 만나가지고 뎁실링을 올리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기로 했거든요. 얘기를 하기로 하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의원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 뎁실링 올리는 것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예산안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이 계획서를 좀 제출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화당에서는 그냥 무조건 이 뎁실링 올리지 말고 지출을 줄이라고 계속 지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압박만 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그냥 반대만 하는 것 대신에 솔루션도 줘라 라는 그런 소리죠. 과연 맥카티는 솔루션을 줄 수 있을지 내일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한 며칠 전쯤이죠. 한 달은 안 된 것 같은데 골든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어느 한 테슬라 자동차가 이제 절벽으로 가면서 절벽에서 떨어져 가지고 일가족 4명이 사망할 뻔했는데 그런데 이 테슬라가 세이프티에 굉장히 좋아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가족 4명이 모두 살아난 거. 이것이 또 기적이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뉴스에 올라왔었거든요. 테슬라 자동차 진짜 대박이다. 그러면서 뉴스에 올라왔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뉴스인가? 다다음날 뉴스인가? 이렇게 뉴스에 올라왔죠. 40대 가장이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 40대 가장이 일가족 모두를 죽이려고 이렇게 절벽으로 일부러 떨어진 것이다. 라는 그런 의혹이 나오면서 이 사건이 갑자기 뒤집혔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은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이 일가족을 살해를 하려고 했었던 이 가장이 감옥으로 이송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뒤에는 자신의 아이들이 2명이 앉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옆에는 와이프가 앉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40대 가장이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테슬라를 몰고 가서 절벽으로 떨어뜨렸는데 역시 테슬라이다 보니까 세이프티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 자동차는 다 망가졌지만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찰가상 같은 것만 있고 생명에 위협이 되는 그런 부상은 없었다고 해요. 정말 다행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신의 가족을 모두 다 죽이려고 했을까요? 만약에 자신이 타고 가면서 이 자동차를 이렇게 굴렸다고 하면은 이 일가족을 모두 다 자신을 포함을 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어제 플로리다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플로리다 어느 한 길가에서 어느 한 자동차 안에서 갑자기 창문 4개가 내려오더니만 4명이서 총을 들고 길가에다가 마구 이 총을 쏴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또 총기 난사 사건이죠. 이 길가에다가 총기를 이렇게 난사를 하게 되면서 10명이나 총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2명은 복부 같은 곳, 턱 같은 곳에 이렇게 총을 맞아가지고 굉장히 지금 위중한 상태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아마도 이 사건은 이 마약에 연루가 된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처에서 마약 거래가 있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용의자들은 적어도 4명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 자동차에서 창문 4개가 내려오더니만 4명이 나와가지고 총기를 마구 쐈다고 하니까 야 진짜 미국은 말도 안 되는 일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총기 난사 사건은 미국 내에서 매일같이 한 건 이상씩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미친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뉴욕주 이 해변 있지 않습니까? 이 동부 해변에서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고래가 이렇게 또 죽어가지고 떠밀려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고래 9마리나 9마리의 고래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해변으로 떠밀려왔다라고 하면서 이 원인에 대해 가지고 아마도 풍력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바다에다가 이런 풍력 발전소를 지었나 봐요. 이 풍력 발전소 때문에 고래들이 이렇게 죽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환경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 단체들이 지금 패닉에 빠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풍력 발전이라는 것 자체가 환경을 위해 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풍력 발전을 바다에다가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 고래가 이렇게 또 떼죽음을 당하고 있으니까 환경적으로 이제 좋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환경적으로 지금 해치고 있는 게 되니까 이게 또 딜레마 같이 좀 패닉에 빠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일어난 니콜 구타 사망 사건 있지 않습니까? 경찰 5명이 이 흑인 청년을 패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에 대해 가지고 그 당시에 구급차가 왔잖아요. 구급차가 좀 늦게 오기는 왔지만 그런데 이 구급차에 있었던 대원들도 좀 대처가 굉장히 좀 미흡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사건을 담당을 했었던 이 구급 대원들도 3명이 해고를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급차가 바로 도착을 했었을 때 바로 뛰쳐나와 가지고 부상당한 사람을 우선 뭐 CPR을 하거나 뭐 그 상태를 살펴봐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늦게 이렇게 또 대응을 했었다고 합니다.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멤피스에서 경찰 5명이 이 니콜을 이 구타를 하면서 사망하는 사건이 얼마 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플로리다에서 또 경찰 폭력 사건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플로리다에 있는 어느 한 음식점에서 누가 이렇게 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홈리스들이 있어가지고 뭐 방해가 된다라고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플로리다 경찰이 도착을 해가지고 이 홈리스를 잡아다가 이 구석진대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두들겨 팼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처음에 신고가 들어갔었을 때는 노숙자가 뭐 흉기를 가지고 위협을 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도착을 했었을 그 당시에는 노숙자가 흉기 같은 게 없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포를 해가지고 구석진대로 데려가가지고 엄청나게 두들겨 팼다고 해요. 야, 이 경찰들의 이 폭력 사태가 정말 좀 심각한 상태로 계속 빠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무리 경찰들이라고 하더라도 경찰한테 시민들이 힘을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힘을 준 것에 대해 가지고 악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공권력을 남용을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뉴스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파키스탄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 가지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32명이 사망한 것 같다. 적어도 32명이 사망한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망자들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 가지고 지금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난 지 하루가 지났는데 사망자들의 수가 지금 100여 명에 달한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부상당한 자들의 수는 225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보안 실수다, 이거는 보안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비난이 엄청나게 거세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함께 올라오고 있네요. 파키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중동에는 좀 이런 일들이 좀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그 중심에는 이슬람 교도가 좀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이슬람 교도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브라질 전 대통령 이 보우소나루 있지 않습니까? 이 보우소나루가 지금 현재 플로리다에 있거든요. 미국 플로리다에 있으면서 이제 비자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비자 연장 신청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6개월 연장을 시켰다고 해요. 비자를. 왜냐하면은 지금 만약에 이 보우소나루가 브라질로 간다고 하면은 브라질에서 얼마 전에 이 트럼프가 일으켰었던 그 의사당 이 난입 사건이랑 똑같은 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 보우소나루한테 책임을 물 텐데 이것 때문에 지금 보우소나루는 브라질로 돌아가려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 보호소 나루가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미국으로 망명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보호소 나루는 이렇게 뒤로 헤쳐먹은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로 못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호소 나루가 리를 트럼프 아닙니까? 이 트럼프랑 이제 똑같이 행동을 한 그런 이 브라질 전 대통령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별장이 있는 플로리다에 거기에 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칠레 있지 않습니까? 칠레 수도에서 애플을 또 파는 그런 또 매장이 있다고 하네요. 이 애플 제품들을 파는 이 매장 내에서 어제 또 권총 강도가 들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마무시하게 또 털렸었다고 하네요. 범인들은 두 개의 차로 나눠 타가지고 또 이렇게 또 도망갔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애플 털이 하는 것들이 좀 자주 일어나기는 자주 일어나거든요. 칠레에서도 이렇게 잘 일어나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도 한번 알아보자고요. 어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7,800여 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00여 명 정도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또 통계치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1억 413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 총 수는 113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전에 그 메인 뉴스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오는 5월 달쯤에 5월 11일쯤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날 것 같다고 합니다. 이 보건 비상사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를 끝낼 것 같다.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면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었던 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빨리 가서 접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전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간다고 하네요. 이 WHO에서도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20만 명대였거든요. 저번 주만 해도. 그런데 이번 주 안에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전 세계에 10만 명대로 이제 또 내려온다고 하네요.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이렇게 또 내려간다고 하면은 올 봄에는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드디어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날이 올 것 같다. 실내 안에서요. 실내 안에서도 이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날이 올 것 같다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올해는 끝날 것 같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 전쟁이죠. 이 러시아 전쟁만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우크라이나하고 이 러시아 이 전쟁은 일어난 지가 342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이렇게 342일째가 지나고 있으면서 러시아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동북쪽 이쪽에다가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들에서 계속해서 이 민간인 피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 피해자들이 계속 속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콜라이오 있지 않습니까? 이 미콜라이오에도 어제는 또 이렇게 또 방문을 했었다고 하고요. 거의 뭐 최정방급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방문을 했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 덴마크 총리와도 만나가지고 이렇게 또 회담도 나눴었다고 하네요. 이 우크라이나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이 전쟁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로 굉장히 많은 이 탱크를 이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도 이 탱크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서방 국가들, 유럽에서도 이 탱크를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대략 한 300여 대 정도가 된다고 해요. 300여 대가 넘도록 이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드디어 1차분이 이제 조만간 도착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1차분은 대략 한 120여 대 정도의 탱크가 이제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또 최신식 탱크가 도착을 한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 제발 좀 영광을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미국이나 뭐 유럽 국가들한테 F-16 이 전투기 좀 지원 좀 해달라라고 계속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바이든 대통령한테 누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네요. 우크라이나에다가 이 전투기 F-16을 지원을 해줄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딱 잘라가지고 NO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독일에서도 우크라이나에다가 전투기 F-16을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 가지고 NO라고 얘기했고 미국도 NO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탱크를 지원을 해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지원을 해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아직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네 봐. Missing someone